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이 남해군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열린 남해군의회 2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에서 김두일 부의장은 타 시군과 비교해 남해의 농민은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으며 남해군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난히 잡은 말은 지난 7월 군인사회 남핵상을 짚었으며 군의 대부분 정책들이 지역민을 배제한 상향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국민, 고약한 남해군을 위하여서는 농업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책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부군 스님이 남해군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 6개월 만에 바꿔버리면은 저희 군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어떤 일을 하다가 영속성이 없습니다. 또 이날 박삼준 군의원도 지난 군인사에 대해 원칙이 없는 인사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인사가 된다면 군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무원칙 인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7월 30일자 인사가 맞고 그럼 1월 20일자 인사가 안 맞든지 두 개 중에 6개월 만에 그렇게 36년을 정부 조치하고 순환보직 별로 안 하고 하는데 그게 묻지 맞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일정수 마음대로 하듯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무국 고지 인사를 하고 직렬에 맞지 있는 인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가결됐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남해 군수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은 9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520억 3,564만 1천원보다 7.15%가 증가된 3,772억 6,701만 5천원이며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에게 총 5건 8억 원을 삭감하여 1월 기타 내부 거래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수관으로 군정홍보광고는 연초 수립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분행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상반기에 연중 예산을 거의 소진하는 비정상적인 예산 운용을 하였으며 추가 경정 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삭감 조정한 것으로 관리 상부비 4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 소관 사항으로 관광남의 친절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은 친절 제고 방안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나 연구 용역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등자름 장군 주무원 조성은 사전 행정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시설비 4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사 불효불급하다고 판단하며 공연차량의 운영 호가면에 매널 예측해 볼 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 자산 및 물류지역비 2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가수관으로 마늘 한룡 사료 첨가제 지원에 있어 마늘 사료가 남해 한 고급육 생산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불투명하고 추가 경정 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남은 기한을 감안하여 삭감 조정한 것으로 민간갱상 사업보조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사 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권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예,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시설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수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멀리 보고 크게 보면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국민, 고약한 남해건설을 위하여서는 농업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책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권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직도 이 남해섬의 농업을 지키고 계십니다. 남해섬의 미래 지속적인 성장 동적인 농업의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하여 농업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약속하는 교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과연 이 독일 마을이 뭐 독일 사람들 겁니까? 아니면 남의 국민의 것입니까? 부근수면 문화관광 사업 분야 경험이 많으십니다. 지역 내 관광시설 투자가 지역 내 농어민의 소득 증대가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300가구의 편의동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독일 마을에 관광 안내소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 안내소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구입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남해군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 6개월만에 바꿔버리면은 저희 국민들이 국민을 위한 어떤 이걸 한다고 영속성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상하수도학자님이 새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공부도 해가지고 어떤 수도 정책을 만드는 중이었는데 과장이 바뀌니까는 엊그저께 이 사무감사에 탑변이 달라져요. 우리 우리 감사팀의 팀장님이 어디 전직 자리가 어딘지 압니까? 마늘연구소 행정실장이었거든요. 자기가 한 걸 갖다가 자기가 3일 동안 감사하는 그게 감사가 됩니까? 이거 추가 경영 예산안에 의하면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야생의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미래전략 사업임을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평산지 발해길 한방의 편의시설을 하자는 공사를 하고 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망산 관광단지와 방한 용역을 쓰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 기능을 하고 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희 국민들이 예산을 주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집재라는 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무분장은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업무는 업무의 효율을 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업무를 배정을 하는 것보다 연계된 사업들은 방금 넘어와서 추진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에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업무가 어느 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업무 해법에 의해서 다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상향식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민과 지역 군의원의 배제가 되었고 군수와 담당 공무원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저는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군수님을 부패하고 계신 군수님이 전파진을 챙겨가지고 앞으로 좀 이렇게 정말 다시 이런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보도된 매각 매직 문제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에서 직책이나 직렬에 관하여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인사행위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기 위함을 먼저 밝히며 오해 없으시기 지난 7월 31일자 인사전에 예고한 남해군 인사발령의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준과 원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준과 원칙은 민선 6기 2년차에 적어진 이제 핵심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기관의 구축에 경중을 두면서 능력과 의욕 있는 직원을 발탁해서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소수직리를 안 배려해서 상반기 조직개편 인사와 함께 그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본청의 그 팀장과 일면 팀장의 교류 확대 그리고 직원들이 인사고충을 적극 완화하는 데 도와주고 있는 인사하는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인사가 되지 않았다 봅니다. 특히 승진 인사에서는 경무부서 군정기에도 밤낮없이 주 업무를 추진한 팀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기준도 원칙도 없는 사무관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밖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과, 재무임과 쭉 내려가면 이게 36명입니다. 자, 이 이야기 뭔 말이냐면 앞에 1월 20일자 인사에서 이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36명입니다. 36명인데 이 36명이 6개월 만에 움직여야 될 이유가 적어도 벌을 형벌을 받았거나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총괄적으로 자 1월 20일자 인사, 7월 31일자 인사 두 개 중에 한 개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두 개 다 잘한 인사입니까? 설천 면장은 3번이나 정보 조치되었습니다. 6개월하고 정보되고 새 면장 부임하고 6주 교육받고 왔다 와서 이제 일하려고 자리 잡으니까 정보 조치되었습니다. 그 사회는 묻지 않겠습니다. 타당한 인사 조치라 보는지 행정관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그 사생활에 관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본인들의 또 기사에 걸리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 다음에 제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내가 안 봐야 되냐면은 적어도 올해에서 벌을 주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분실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하든지 한 번 말 한 번 없이 했습니다. 면장은 한 지역이 책임질 수장이 다른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규정에 맞게 조치하고 개선시키게 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소문이나 누가 측근이 카드라폰 말에 면장을 바꿔버리면 그 지역민을 그렇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 3,500여 설천 면민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이번 인사가 1년에 3번의 면장이 바뀐 데 대해서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사무관을 승진시키면 읍면장으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외 정리로 보통 오는 게 통례였습니다. 사무관 승진자 전부를 사업부서장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도 일을 해나가는 추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균도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마 많은 고려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까지 보통 사무관을 승진하면은 업무를 보냈다는 것은 거의 관리에 따라서 뿐이지 그 관리도 이제는 굳이 업무를 보내지 않고 바로 신부수장으로 관여를 해서 업무를 민선 6기가 좀 더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유명권자의 결단의 연습을 좀 이해해 주시면 연속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가장이 1월 20일자 인사에서 발령받았던 가장 5명의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연속적 안정성입니까? 그걸 어찌 연속을 안 내려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숨지 마세요. 네,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답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손으로 하늘 가리는 소리 하지 드리겠습니다. 마세요. 네. 정확하게 했어요. 어디에 7월 30일자 인사를 맡고 그럼 1월 20일자 인사를 안 맡든지 두 개 중에 6개월 만에 그렇게 36년을 정부 조치하고 순환보직 별로 안 하고 하는데 그게 묻지 맞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결정수 마음대로 하듯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무가 고지 인사를 하고 직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시죠. 적어도 군수님이 그래 하시려 해도 과장님이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행정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스맨입니까? 건설교통과의 행정직 과장을 발령한 걸 언론이나 일간직까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발령한 사업성의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에는 꼭 시설직이 가락한 분이 없습니다. 이 앞에 우리 몇 년 전에도 행정직이 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직은 행정 그다음에 시설직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건 사업인 국도시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교 노란간 성공 2차로 지방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군내에서 우리 안에 일이 하는 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됩니다. 이게 경남도나 부산지방국도 갈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이 인연들이 일이 안 풀 때 가서 선배님, 후배님, 동생, 형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전문직 과정이 있어야 될 시점입니다. 국내 안에서는 일어나 힘내하고 하면 됩니다. 인사의 남용성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말에 또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서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다 받지 못하고 또 인사위원회가 거수기나 허수아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부여받은 인사위원회 기능을 다음에는 꼭 해주실 것을 누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흔히들 인사는 난사합니다. 인사권자의 월근화인데 왜 왈가왈부하느냐 할지 모르나 그 근한은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될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3번의 정기 인사 이후에 지방신문, 지역신문에서 그 난맥성을 지적해온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0일자 인사 이후에는 지방 일간지까지 나서 질타를 해도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흑자는 지금 남해군의 인사행정에 대한 대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연말에도 내년에도 5급 3관 자리인 많은 승기 요인을 만들어 똑같은 인사 행태가 행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하이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600여 공무원이 나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일하는 남해군 공무원의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고 어렵고 힘든 업무에 가감히 도전하여 평가를 받으려는 근무 풍토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진하는 자신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국민에게 떳떳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인사와 같이 난맥상이 이어진다면 군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 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원칙 인사했다는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600여 공무원과 50만 내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